제가 좋아하는 단원 중에 하나예요, 함수. 또 이제 수학의 꽃이 함수다 보니까 함수를 잘하면 나머지 단원들도 다 잘하잖아, 보통은.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오늘은 배울 건데 여러 가지 함수들과 그리고 함수의 기본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함수란 하고 뭐라고 써져 있냐면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오직 하나씩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x라는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고 y라는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다고 쳤을 때 그냥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의 원소는 1, 2, 3이고 y의 원소는 a, b, c, d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함수라는 거는 그냥 x에서 y로 가는 이 함수를 그냥 f 함수다. 보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고, 여기서 오직 하나씩 대응된다고 했잖아. 여기서 말하는 대응은 화살표 표시로 그냥 쭉 연결해 주는 겁니다. 하트 시그널 같은 프로그램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트를 하고 여자가 남자를 한 명씩 이제 결정을 하는, 이렇게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결정하는 거죠. 집중 안 돼? 미안해. 예시가 너무 집중 안 되는 예시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1번 남자가 A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 이게 대응이에요. 2번 남자가 C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 대응한 거죠. 3번 남자가 D 여자가 마음에 들었대요. 이게 대응된 거예요. 지금 하나씩 대응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함수의 굉장히 중요한 규칙을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오직 하나씩만 대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두 여자한테 양다리 못 걸친다 이 말이야. 아무튼 그래서 함수 f를 표현할 때는 f 땡땡 x가 y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아까 말했듯이 이런 화살표는 대응이라는 용어를 쓰면 되고요. 여기서 x 집합은 정의역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이거 들어봤나요? 정의역?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y는 공역이라고 쓰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여자 후보가 a, b, c, d였죠. 근데 여기 보세요. B는 선택이 안 됐어요. 그럼 이런 애들 빼고 선택된 여자애들만 따로 모아서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함수에서 치역의 원소는 A, C, D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당연하겠죠. 공역 안에서 선택된 애들만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을까요? 없죠. 자, 그럼 아까 함수는 양다리를 안 걸친 함수들만 함수라고 말한다라고 했어. 그럼 예시를 한번 여러 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x가 y로 가는데 x의 원소는 1, 2, 3, y의 원소는 a, b, c입니다. 자, 1번이 a에 대응됐어요. 그 다음에 2번이 c에 대응됐어요. 3번이 c에 대응됐어요. 이건 제 예시니까 칠판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의역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뭐야? x는 그쵸? 자, 그러면 공역은 뭐예요? y는 a, b, c예요. 자, 치역 뭐라고요? 그렇지. 선택된 애들 a, c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럼 지금 양다리 걸친 애 아무도 없죠. 그냥 하나가 하나로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몰빵은 상관없다. 이거 어차피 그냥 인기남이에요. 인기남. 그래서 하나씩만 대응되기만 하면 함수가 된다. 그럼 요거는 함수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닌 경우 예시를 들어볼게요. 정의역, 공역은 똑같이 가겠습니다. 1, 2, 3, A, B, C로 갔는데, 자, 1번은 A를 선택했어요. 근데 2번이 B랑 C 둘 다 선택했어요. 이미 나가리죠. 함수 아니에요. 근데 3번이 아무도 선택을 안 했어. 그래도 안 돼. 그냥 얘는 무조건 화살표를 어디론가 뻗기는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함수가 아니다 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냥 허투루 이런 예시를 드는 게 아니에요. 딱 그 연애 프로그램을 생각하면서 양다리 걸치면 안 되고 무조건 한 놈만 뽑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세요.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f가 x는 y로 가는 함수고 g도 x가 y로 가는 함수래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같아요.
공역도 같아요. 그랬을 때 치역까지 같아 버리면 얘네가 서로 대응되는 모든 원소들의 짝이 다 같아 버리면 그럼 그럴 때 얘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부른다. 이거 너무 뻔한 말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진짜 중요해. 여러 가지 함수. 이 부분만 오늘 잘 이해를 하면은 아마 다음 시간 예제도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 가지 함수 볼게요. 일단 첫 번째, 1대1 함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1대1 함수는 정의가 제일 중요해요. 정의가 뭐라고 써져 있니? x1이 x2가 아니면 fx1이 fx2가 아닌 함수다 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1대1 함수 보이죠? 없나요? 여기 1대1 함수. 자, 그러면은 요렇게만 보면 사실 상상이 잘 안 가요. 뭐 x가 뭐가 아니면 뭐가 아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뭘 써야 돼? 이거 지금 명제잖아. 대우로 갑니다. 대우. 자, 대우 한번 불러보세요. 이면 그렇지. x1은 x2, 2다. 이런 함수를 다 1대1 함수라고 부를 거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그 연애 프로그램 계속 얘기해서 미안해요. 1, 2, 3 A, B, C, D가 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봐봐. 함수값이 같으면 x값도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함수값이 같다. 그럼 얘가 1로 가. 그리고 얘가 1로 가. 얘가 1로 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겹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몰표남이 없다는 거예요. 인기남이 없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가 A로 갔어.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A 빼고 골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D로 갔어. 그러면 이 3번은 A랑 D 빼고 골라야 되는 거야. B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대1 함수는 몰표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몰표가 없어야 돼요. 이해됐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 얘 아주 중요해요. 얘는 진짜 뒤에서 모든 고2, 고3 계속 나와요.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자, 그래서 1대1 대응에도 설명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 x1이 x2가 아니면 fx1이 fx2가 아니고 자, 여기까지는 1대1 함수랑 정의가 똑같죠. 근데 여기다가 이면서 이렇게 조건이 하나가 추가가 되죠. 여기 중요한 말,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다입니다. 아까 공역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모든 y의 집합을 다 통틀어서 공역이라고 부르고 치역은 선택된 애들이 치역이라고 했어요. 근데 공역과 치역이 같대. 이게 무슨 말이야? 다 선택된 거죠. 그러니까 선택 못 받은 애가 없는 거지. 그러면 1대1 대응이 만족되려면 무조건 정의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가 3명이야. 그러면 남자도 3명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3대3 미팅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1번이 A를 찍었어. 그럼 2번이 얘를 찍었어. 그럼 3번 못 찍어야 돼. 무조건. 그렇지. 이렇게 가는 게 바로 1대1 대응이다. 얘는 3대3 미팅을 대성공을 한 거죠. 이런 경우들을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2개. 세 번째,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는 정의보다는 이 함수식이 중요하거든요. 항등함수가 뭐냐면 그냥 fx는 x 라는 식을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어. 근데 항등함수는 무조건 요 식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야?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 그럼 함수값도 1로 나와야 되고 2를 집어넣었어. 그럼 얘도 2로 나와야 되고 3을 집어넣었어. 얘도 3으로 나와야 되고 이게 결국 뭐랑 같아요? y는 x 그래프랑 같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유일하게 식을 그래프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를 항등함수라고 하고요. 그림으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얘가 1로 가면 얘도 1, 얘가 2로 가면 얘도 2, 얘가 3으로 가면 얘도 3 이런 식으로 대응이 쭉쭉쭉 하나씩 되는 게 항등함수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그냥 상수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fx는 c, 보통 상수를 c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수로 이렇게 대응되는 거를 다 상수함수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c가 1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상수함수의 식은 fx는 1이 돼요. 이거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 없어? 완전 있죠. x축, y축 있는데 모든 x가 다 1로 가는 거잖아. 그럼 그냥 y는 1이지. 요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집합처럼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모든 애들이 다 1만 찍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대응이? 얘도 1로 가, 얘도 1로 가, 얘도 1로 가, 이런 식으로 얘도 1로 가. 이렇게 가는 게 바로 상수함수다 라는 거. 까지 하면 개념은 끝입니다. 자, 지금 5개 했어요. 함수가 뭔지. 함수는 오직 하나씩만 대응되는 걸 함수라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4개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등함수, 상수함수 이렇게 갔는데 항등함수만 유일하게 이렇게 fx는 x라는 딱 하나의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상수함수는 상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숫자에만 대응되면 되는 거, 그리고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이 정의가 중요한 거라고 했죠. 1대1 함수는 몰표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성질을 다 만족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정의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오른쪽 문제 쭉 풀어보세요. 자, 넘어와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예제 문제 같이 풀 건데, 자, 이거 다 기억나요? 함수의 뜻? 네. 네, 함수의 뜻은 x가 y 중에서 어떤 거 한 점에다가 대응이 되기만 하면 함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제 1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여기 예제 1번 문제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여요? 네. 그럼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1번 기역부터 봅시다. x가 2로 간대요. 이거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함수 중에 무슨 함수죠? 상등함수. 아, 조금 달라요. 상수함수. 그렇지, 상수함수지. 그럼 다 얘는 2로 간대. 그럼 마이너스 1도 2로 가고 0도 2로 가고 1도 2로 가. 이거 함수예요? 네. 그쵸, 함수죠. 그래서 기역은 함수다 라고 하면 되고, 니은도 마찬가지로 2x 플러스 1로만 대응되기만 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y 몇 나와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0 대입하면 2. 1이 되고요. 1 대입하면 3이 3이 돼요. 3. 갈 곳 있어요?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함수가 아니다가 돼야 됩니다. 뭔 소린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의역이 정확히 공역에 있는 한 점에 찍히도록. 그러면 디귿도 마이너스 1, 0, 1 대입하면 요 안에 다 있습니까? 네. 다 있네요. 그럼 디귿도 함수 맞죠? 그럼 절대값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가면은 1이랑 0에 찍히겠네. 그래서 리을도 맞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이거 중요한데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 gx는 2x 마이너스 3 해가지고 이제 fx는 뭔가 그래프로 그렸을 때 포물선으로 그려질 것 같고 gx는 직선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요럴 때 정의역을 잘 봐야 돼. 정의역이 a, b 이렇게 두 개래요. 그때 함수 f랑 g가 같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A랑 B를 구하는 건데, 이거 딱 봐도 그냥 A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B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아야겠죠. 네. 그럼 그게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랑 2x 마이너스 3이 같아. 어디서? x가 A랑 B일 때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A랑 B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연립해가지고. 그렇죠. 연립은 아니고 다 넘겨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으로 바꾸면 2차 방정식 되죠. 네. 그래서 요것만 인수분해. 1,
2는 0 이렇게 해주면 두 근이 1 또는 2가 나와요. 그럼 그 두 근이 뭐인 거야? 그냥 A랑 B인 거야. 근데 A가 더 작다고 했으니까 A가 1이고 B가 2다. 이렇게 해주면 B-A는 1입니다. 라고 구해진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예제 3번인데 예제 3번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함수 단원에서 1대1 대응이라는 함수가 아주 메인이에요. 그래서 1대1 대응인 그래프를 모두 고르면 이라는 게 예제 3번의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을 하면은 1대1 대응은 x 하나당 y가 딱 하나씩만 대응돼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연애 프로그램으로 비유를 했죠. 만약에 내가 얘를 찜했어. 그러면 나머지 x는 이 y를 찜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찜했기 때문에. 그럼 그 말은 x 하나당 y 하나. 자, 1번 그래프 보세요. x 하나당 y 하나. 얘도 얘를 선택했어. 얘도 얘를 선택했어. 지금 이놈의 y가 완전 인기남이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1대1 대응은 1번 그래프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선을 하나를 그어봐요. 세로선을 그어봤을 때 그 선이랑 점이 딱 한 점에서만 만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으니까. 그럼 2번은 1대1 대응이겠죠. 그럼 3번은 1대1 대응일까요? 아니요.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 맞을까요? 네. 얘도 어딜 긋든 간에 한 점에서 만나고 있네.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 포물선 그래프랑 절대값 그래프, 그리고 이런 상수함수, 얘네들은 항상 1대1 대응이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건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1대1 대응은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하던지 아니면 감소할 거면 계속 감소하던지 기울기 모양의 변화가 있으면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그쵸? 그렇겠죠. 왜냐면 감소하다가 증가하잖아. 이렇게 되면은 겹치는 게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해라.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기울기가 없어도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직선, 1차 함수. 1차 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설명했던 이 증가할 땐 증가하고 감소할 땐 감소해라 라는 걸로 3-3번을 푸는 거거든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풀어보세요. 3-3. 그래서 무슨 점을 지나야 돼? 얘가 무슨 점이야? 1,b니까 걔가 얘도 같이 지나야 된다라고 해서 푼 거 맞죠? 정수니까. 정수 AB로 푼 거.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예제 4번. 요런 문제도 내신에서 한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수의 개수인데요. 함수의 개수는 그냥 경우의 수 단원에 들어가도 괜찮은 문제. 이거 경우의 수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안 했군요. 1대1 대응 이런 것까지는 안 했고 아마 이제 뭐 함수의 개수를 따져라 해서 이렇게 1대1 대응이라는 용어가 빠진 정도로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예제 4번은 경우의 수처럼 푸는 거. 위에 써놔. 함수의 개수에다가 경우의 수. 자, 그럼 어쨌든 함수는 한 번에 뿅 하고 동시에 만들어지는 놈이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곱의 법칙을 쓸 거냐면 x가 y로 대응되잖아요. 그럼 x가 고를 수 있는 y의 경우의 수로 가는 거예요. 그럼 1번 문제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지. 그럼 함수는 그냥 무조건 y 어디로 가든 그냥 한 점으로만 대응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2번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4가 갈 수 있는 애가 몇 가지예요? 네? 아무 데나 가도 돼요. 몰빵해도 돼요. 그쵸? 함수니까 그냥. 세 가지. 6도 세 가지 해서 얘는 그냥 3의 세제곱해서 27가지 이렇게 나오는 게 1번 답입니다. 그럼 방금 헷갈려 했던 그 개념이 바로 1대1 대응일 때예요.
1대1 대응일 때는 얘가 만약에 1번을 선택을 했다? 그럼 나머지 애들은 1번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일단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면 한 번 뽑고 났으니까 얘는 몇 개? 두 가지. 그러면 얘는 한 가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팩이랑 같죠? 그래서 6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 중에서 그나마 가장 어려운 문제인 4-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조건 다는, 이 조건 다는 무슨 성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함수가 뭐다?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이 정의는, 이 함수는 정의가 중요하다. 얘가 바로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1대1 함수. 근데 x가 x로 간다고 했죠? 그럼 정의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가 같아요. 그럼 이건 1대1 함수이기도 하지만 1대1 대응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조건을 보고. 그럼 이제 가 나를 1대1 대응이 되게끔 한번 이제 만들어 보는 경우의 수를 찾아보세요. 좀 쉽게 가볼까요? 경우를 나눠. 네, 경우를 경우 나눴어요? F1이 될 수 있는 게 뭐랑 뭐예요? 1이랑 F2가 될 수 있는 것도 2랑 1 또는 2예요. 근데 만약에 F1이 1이야? 그럼 F2는 반드시 뭐여야 돼? 2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경우 F1이 2예요. 그럼 F2가 1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그림을 만약에 그렸다고 쳐볼게요. 첫 번째 경우로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럼 나머지 애들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나머지 애들도 1대1 대응처럼 가야 돼. 그럼 공식이 어떻게 돼? 3팩. 그렇지, 3팩. 그럼 얘도 뭐겠어? 3팩.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끝. 그래서 6 더하기 6은 12, 12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풀면 됩니다. 이해됐죠? 네. 오케이. 자, 이제 뒤로 넘기면 조금 더 조건이 붙는 함수들이 있는데요. 예제 5번 보세요. 예제 5번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자, 뭐냐면 A에서 B로 가는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대1 대응이다. 근데 1대1이 될 순 없어. 얘는 4개고 얘는 3개야. 그럼 그 말은 뭔가 A가 B를 선택을 해줄 때 안 뽑히는, 그러니까 선택이 안 되는 Y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를 어떻게든 다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이걸 경우의 수를 찾는 거는 너무 복잡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자, A 선택할에 손들어, B 선택할에 손들어, C 선택할에 손들어. 이렇게 갈 거야.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4개를 2, 1, 1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선택이니까 조합. 그럼 4P3 아니에요? 예? 예? 아니, 조를 나눈다고. 그러면 4명 중에서 2명을 먼저 뽑아요. 그럼 4C 2죠. 2명 남았죠. 그럼 2명 중에서 1명 뽑아요. 2C 1이죠. 그럼 1명 나머지 자동 배정. 그 다음에 얘네들 중복이니까 2팩 2분의 1 이렇게 갔잖아. 왜 나누는지도 알겠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4명이 있어요. 이 4명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4명 중에 일단 먼저 이 2명이 될 애를 뽑아요. 걔가 4C2예요. 그쵸? 네. 그럼 2명 뽑고서 나머지 지웠어. 그럼 몇 명 남아? 2명 남아. 그럼 2명 중에서 1명을 또 뽑아요. 2조. 나머지 너 무조건 3조 라고 했는데 2조랑 3조는 순서가 바뀌어도 어쨌든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은 개수만큼 2팩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이 공식. 아주 그냥 1학기 기말고사 봤다고 까먹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6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총 6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얘네를 지금 2, 1, 1로 나눴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눴다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너가 1로 가, 너가 1로 가, 너가 1로 가. 이렇게 하면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너가 1로 가, 너가 1로 가, 너가 1로 가도 선택을 해줘야 되잖아. 그럼 요거는 뭐예요? 네. 조를 6가지로 나눴어요. 조를 6가지로 나눠서 이제 2, 1, 1이 만들어졌잖아. 그럼 얘가 A, B, C 중 하나로 간다. 그러면 3가지. 그럼 선택했어. 아무거나 뭐 이렇게 선택했다고 쳐. 그럼 선택했어. 2개 남아. 그럼 얘 2가지. 또 얘 선택했어? 그럼 나머지 하나 남았네? 그래서 1 해가지고 이 각 조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또 여기에 3팩이 붙는 거야. 이건 방금 한 거랑 똑같지 않아요? 이거랑. 아 그냥 조만 나눈 거예요? 네네네. 방금까지는 조만 나눈 거예요. A조, B조, C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가 이제 A, B, C로 각각 대응이 돼야 돼. 그게 이제 3팩인 거죠. 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조가 6개, 그리고 대응되는 것도 6개. 그래서 36이 최종 답이 되는 거죠.